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소아청소년을 담당하고 있는 이현정입니다. 여러분, 음악의 귀재 모차르트, 애플의 스티브 잡스, 과학자 에디슨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이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 이들의 공통점은 어린 시절 ADHD 증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ADHD 증상이 있더라도 그들의 장점을 잘 개발한다면 이렇게 훌륭한 위인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시라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ADHD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ADHD라 함은 집중력 조절의 어려움과 충동성, 과잉 행동을 주 증상으로 하고 이것이 12세 이전, 더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ADHD 같은 경우 소아청소년에서 특히 초등학생에서 5에서 10% 정도 유병률이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 이제 자라나는 동안에 우울증, 불안장애 또는 반항장애, 행실장애가 동반돼서 성인기까지 지속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ADHD는 연령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에서는 친구들하고 자주 다투거나 이제 학업 성적이 저하가 되거나 또래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부모랑 또 주변 어른들하고도 갈등이 많이 있는데요. 성인이 됐을 때는 사실은 폐해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동 조절을 하지 못해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못해서 직장 생활이 유지가 안 되고 가정이 유지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알코올 문제나 우울증 같은 다른 정서적인 문제가 또 더 동반이 돼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임상에서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 ADHD를 증상으로 나타나는 문제보다 성인이 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훨씬 더 심각하고 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조기에 진단을 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ADHD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그럼 치료를 해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첫 번째로 증상이 경한 경우에는 비약물적 치료로 놀이치료, 사회성 치료, 부모교육 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치료로는 증상이 중등도 이상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경할 때는 사실 비약물적 치료로도 증상을 많이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부모교육이나 놀이치료 등을 시행할 수가 있고 필요하면 사회성 치료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증상에 따라서 필요한 치료를 진행하면 되고요. 근데 증상이 중증 이상일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들 중에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약 먹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ADHD에 있어서 약물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동안 안전성이나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된 약물입니다. 중증 이상에서는 약을 먹는 게 증상 개선이나 예방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약이 그렇지만 부작용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흔한 게 식욕 저하, 그 외에는 약간 미식거림, 식욕 저하가 심하지 않아도 미식거림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ADHD 약물이 식욕 저하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장이 안 되거나 키가 안 크는 거 아니냐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을 빼고는 대부분 자기의 유전적인 키는 거의 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구들도 대부분 초반에는 성장이 저하돼도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자기 성장을 다 따라잡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키가 사실 1년에 4cm 이상은 무조건 커야 되거든요. 4cm 이하가 되면 저신장증이기 때문에 약물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아이가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은지 신체적으로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약을 먹고 나서 과도하게 활발하고 잘 웃던 아이가 또 조금 웃음이 없어지고 얌전해지니까 우울해지는 거 아니냐, 애가 좀 어두워지는 것 같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연구 결과를 통합해서 봤을 때 치료를 잘 했을 때 장기간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 자살 사고나 자살률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외래에서 제가 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과 부모 교육입니다. 운동 자체가 뇌 발달이나 신체 발달을 돕는 것도 있고요. ADHD 치료에서 주된 치료가 될 수는 없지만 보조적인 치료로 효과가 있다는 것들이 연구에서 많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모 교육입니다. 근데 부모가 ADHD 증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게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것임을 인지한 다음에 아이가 정말로 꼭 지켜야 되는 규율 정도만 딱 지켜주고 나머지에 있어서는 아이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 준다면 아이도 부모로부터 지적을 덜 받게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밝아지면서 내가 좋아하는 부모의 말을 더 잘 따르려고 합니다. 초반에 부모 교육이 잘 되면 약물 치료 이상으로 사실 임상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이 질환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럴 때 아이들을 어떻게 훈육하고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 잘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내가 아이를 잘 못 돌봐서 양육을 잘못해서 ADHD가 생기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ADHD는 잘못된 양육으로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ADHD가 있을 때 양육이 잘못되면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공존질환을 더 유발할 수는 있지만 이런 소인이 없는 아이, 그런 경향이 전혀 없는 아이를 엄마가 ADHD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들을 보면 ADHD 아동들의 부모들은 더 양육 스트레스를 또한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DHD 증상이 심한 아동들의 엄마의 경우 학령기가 됐을 때 엄마도 우울증이 같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엄마가 우울해지면 또 아빠 또한 엄마에 의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 아동의 ADHD 증상이 심할수록 엄마의 불안감과 우울감은 심해지는 경향이 있고 아빠의 양육 스트레스 또한 증가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빠의 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게 되면 또 아이한테도 부정적인 영향이 가겠죠.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부정적인 악영향을 줘서 증상 자체를 다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이 ADHD 증상이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경우 부모도 함께 꼭 질환이 있어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동과 기질과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평가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같이 치료를 해야지 아이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나랑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은 전혀 문제가 없고 얘만 문제다, 얘만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사실 아이가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 아이 증상도 문제되긴 하지만 부모님이 그거에 어떻게 반응해 주냐에 따라서 아이 증상이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부모님은 바뀌지 않고 아이만 바뀌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아무리 문제가 있더라도 아이가 부모를 맞출 수는 없거든요. 부모가 아이를 맞춰야 됩니다. 이런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잘 교육을 받는다면 아이의 증상도 더 완화시킬 수가 있고 부모님 또한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궁금증이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마무리를 좀 해본다면 ADHD는 아동 청소년에서 가장 흔한 질환이고 성장을 하면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적으로 영향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